안녕하세요. 투선투였습니다. 통찰력 있는 글을 저도 좀 읽어서 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한번 글을 읽어볼게요. 윤토토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경제이론 101인 수요와 공급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론은 일단 산업 자체가 성숙 단계에 돌입해야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비유를 제조업 상품들이나 튤립으로 하셨는데 비트코인과 카스코는 제조 상품이기보다는 공급이 영원 제한된 디지털 화폐 개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밑에 쓰게 될 반박글은 이 두 부분에 대한 오류를 예시와 근거를 가지고 소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튤립버블의 경우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아서 암호화폐의 인용하는 자체가 맞지 않으며 튤립의 경우 상품 중 인산물에 해당되어 디지털 화폐와 차이점이 너무 많기에 비유하기에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겁니다. 또한 말씀 중 비트코인은 돈 세탁과 렌딩 목적으로 쓰이기에 수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조사에 보면 돈 세탁과 렌딩 목적은 달러 현금 다발, 금, 기금속, 미술품이 훨씬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와 쓰임새는 돈 세탁만으로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5%의 수요를 전체로 보는 건 오류가 많습니다. 크립토는 이제 막 시작된 산업이라고 불리우기도 어색한 초기입니다. 원래부터가 수요가 없는 초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에는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경제 법칙은 일단 성숙된 시장에서 경쟁에 의한 사회적 재화를 대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미성숙한 크립토는 수요와 공급의 경제 논리 전에 기술 역사의 발전 사례를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한 기술 발전의 역사에 대한 예시가 굉장히 많고 패턴도 모두 똑같습니다. 다 설명드리고 싶으나 이번에는 대중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로이 아마라의 법칙. 이 아마라의 법칙은 이때껏 나온 기술, 특히 우리 실생활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자동차, 기차, 통신, 비행기, 인터넷, 핸드폰, 컴퓨터, 스마트폰 등등 모두가 같은 패턴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자, 그럼 위 법칙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이 아마라의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은 기술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예측이 왜곡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기적 과대평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 기술이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로 인해 초기에는 많은 흥분과 과징된 기대가 생기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술이 성숙하고 널리 사용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장기적 과소평가. 반대로 장기적으로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깊고 광범위한 영향을 종종 과소평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은 점차 우리의 생활 방식, 산업 구조, 경제 패턴 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만 초기에는 그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칙은 기술의 혁신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하며 사람들에게 단기적인 기대와 실망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이해가 가셨다면 이러한 현상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는 바로 게임 산업입니다. 게임 산업의 역사를 보면 이 크립토의 역사도 거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술의 역사의 관점이 투영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게임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입니다. 컴퓨터의 태동으로 게임 개발도 심심풀이도 나왔죠. 그 누구도 이 산업이 될 것이고 돈벌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의 산업으로 되었고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되었습니다. 70년 후반, 80년대 초반까지 게임은 급성장하는 인기 산업이 되어 수많은 저품질의 게임이 단기간에 쏟아져 나왔고 특히 E.T., 팩맨 등으로 초반에 인기를 얻었던 게임들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1983년 비디오 게임 시장 크래시로 게임 개발 기술이 모두 폐기되어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그러한 기술들을 다 모아서 가정용 콘솔로 만들었고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는 없어서 못 파는 게임기로 유명했고 게임을 또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준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을 적용한다면 현재 크립토 시장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비트코인의 단기적 과대평가로 인한 시장이 포화 상태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과대평가로 인해 각종 알트코인들이 쏟아져 나오고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코인들의 기술이 과대평가되어 너무 많은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장의 크래시는 작년, 재작년에 이미 왔을 수도 있으며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각종 사태로 인해 피해자들이 이미 많으며 앞으로도 더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크립토 투자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실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라 법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시사점은 장기적 과소평가를 잘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의 특성상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제의 것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미리 찾아서 투자해야 하며 단기적 관점의 기술의 과대평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비트코인과 카스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카스파는 15년 전에 비트코인의 정신, 아니 40년부터 내려오던 디지털 화폐의 역사, 모니 교수의 작업 증명 방식, 데이비드 차움의 이캐시, 닉 제보의 비트골드, 페이팔의 맥스 레브친 등이 완성할 수 없어 폐기되었던 단기적 과대평가의 산물들을 모으고 모아서 연구한 실제의 삶을 변화시키는 암호화폐이지만 너무나도 과소평가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빌 게이츠도 비슷한 관점으로 얘기한 적이 있어 남기고 글을 끝냅니다. 카스파는 무엇보다도 큰 잠재력으로 우리의 10년 후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카스파는 출시 전부터 적어도 15년 이상 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2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대평가하고 10년 후에 일어날 변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설명: 빌 게이츠의 이 명언은 기술과 혁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단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높아지는 반면 장기적으로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되게 정말 좋은 글을 남기셨고요. 아마라의 법칙, 빌 게이츠의 명언에서 관통되는 것 하나, 카스파. 저도 정말 정독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은 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대박님의 뛰어난 통찰력에 박수를.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먼조차 타자기만도 못한 가치라고 폄하를 받았죠.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이 우리의 삶이 가능할까요? 4차 산업혁명이라 모든 것이 내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뜻합니다. 향후 코인은 국경을 뛰어넘어 자산혁명, 금융혁명, 화폐혁명을 이루어낼 수밖에 없고 그 정점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카스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글을 남겼고요. 댓글에 글을 잘 읽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요나탄 현 개발자가 카스파를 두고 다른 코인을 다시 만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도 요나탄 소믈리시키가 개발자로 참여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스파가 완성되지 않았는데 타합 코인은 상식적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카스파 커뮤니티에 개발 세력이 없기에 개발 이슈 등의 갈라섬으로 새로운 코인이 나오기 어렵고 어차피 커뮤니티 투표로 결정되니까요. 요나탄은 디스코드에 등장합니다. 스마트 컨트랙 개발 토론 일정이 있습니다. 디스코드에서 일반인도 참여 또는 확인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어떻게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디스코드에 들어가셔서 DEV 게시판에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이렇게 통찰력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정말 따봉에 댓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기술의 단기적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로이 아마라의 법칙을 또 상기하면서 오늘도 공부를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겠습니다.